그리고 오늘 밤 숙소 안내해 드릴게요. 펜션? 숙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일치기인 줄 알았는데 미숙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미안 하고 입모양을 했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떨렸어요. 만약 그때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지은 52세. 2년 전 남편을 보낸 뒤 나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매일이 회색이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집에서 나는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내가 다시 가슴이 뛴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남자의 손이 내 손을 감싸던 그 순간이었어요. 묻지마 관광버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아침은 똑같이 왔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빈 침대 왼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토스트 한 장을 입에 넣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커피를 내렸지만 그것도 그냥 뜨거운 물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730일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밥상,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앞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어요. 예전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문을 보며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딸은 미국에, 아들은 부산에 명절 때나 보는 얼굴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지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또 껐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다 똑같았어요. 어디에 있어도 공허했어요.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20년 지기 친구 미숙이었어요. 지은아, 나야.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어. 또, 지은아, 이러면 안 돼. 계속 집에만 있으면. 미숙아, 나 괜찮아. 거짓말.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오늘 나와. 재밌는 거 있어. 무슨, 묻지마 관광.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래. 50대 이상만 가는 거. 나도 처음인데 같이 가자. 나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은아, 제발. 친구 부탁이야. 나 혼자 가기 무서워. 응? 한 번만. 결국 미숙이의 강요에 못 이겨 약속했어요. 오후 2시 인천터미널 앞 묻지마 관광버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봤어요. 52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생기가 없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예전엔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알았어. 갈게.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옷들 뿐이었어요. 남편 장례 이후로 밝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어두운 색깔들 뿐. 겨우 회색 니트 하나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어두운가. 미숙이가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입었어요. 화장은 안 했어요.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가 지웠어요. 괜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친구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오후 2시 인천터미널 앞. 미숙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스카프까지 두른 모습이 화사했어요. 나와 대조적이었어요. 왔네, 우리 지은이. 오늘 예쁘다? 미숙아, 나 진짜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옆에 딱 붙어 있을게. 미숙이가 내 팔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래, 친구가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우려 속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하얀색 관광버스.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친구와 온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묘했어요. 기대 반, 어색한 반. 나는 심장이 아주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긴장됐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노래방 화면 마주보는 테이블 형식의 좌석.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달려 있었고 커튼이 드리워져 왠지 모를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냄새도 좋았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 자리를 찾아 앉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다들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숙이가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괜찮아? 응. 좀 떨리긴 한데. 나도.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버스가 출발하고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가이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벤트,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번호끼리 오늘 하루 짝이 됩니다. 짝?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짝? 나는 미숙이를 봤어요. 미숙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지은아. 나 이거 몰랐어. 미숙아. 괜찮아. 그냥 오늘 하루잖아. 재밌을 거야. 가이드가 박스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제비를 뽑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어요. 11번, 미숙이는 6번이었어요. 우리는 헤어지게 됐어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도 어려운 나이인데 어떡하지? 나는 11번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11번 어딘 계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쪽에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인상.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눈매가 선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을 김도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 11번입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더 부드러웠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균입니다. 이지은입니다.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눈은 차분했어요.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나처럼.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제 짝꿍끼리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 가질게요. 5분 드릴게요. 주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웃고 이름을 묻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는 소리. 우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김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어색하시죠? 네. 조금요. 저도요.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친구가 억지로.
나는 말을 흐렸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인상이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저도요. 회사 후배가 억지로 보냈어요.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보라고. 그러셨구나.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나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왠지 편안했어요. 곧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감고 손잡기 게임.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짝꿍과 눈을 감고 30초 동안 손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손을 잡는다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2년 동안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손 이후로 김도균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하시죠. 괜찮으세요? 그의 배려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시에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아있는 온도. 손바닥이 넓고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 같았지만 나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다른 사람의 온기를 2년 만에 느꼈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끝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도 눈을 떴어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은 가위바위보 벌칙 게임이었어요. 가위바위보. 나는 졌어요. 벌칙은 어깨 주물러 주기.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로 갔어요. 그의 어깨가 넓었어요. 단단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설레었어요. 이 낯선 남자의 어깨를 만지고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시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버스가 계속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 들판, 작은 마을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단풍 구경을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아니,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버스 안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김도균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봤어요. 가이드가 불을 껐어요. 자, 이제 특별한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명상의 시간이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짝꿍과 손을 잡고 계셔도 됩니다. 명상의 시간? 어둠이 버스를 감쌌어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손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도균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천천히, 마치 물어보듯이 내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2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이 낯선 남자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어둠 속에서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체온과 손 안의 온기,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온기가 느껴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김도균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꽉 잡았어요. 나도 힘을 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나는 그의 어깨 쪽으로 조금 더 기댔어요. 테이블 너머로.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둠 속의 친밀함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내 눈도 그랬을 거예요. 괜찮으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저도요. 버스는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김도균과 나도 내렸어요. 휴게소 밖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균이 커피를 사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가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나와보네요. 저도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네, 저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저도 남편을 2년 전에.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같은 아픔, 같은 상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은요? 그가 물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각자 멀리 살아요. 도균 씨는요? 아들 둘. 하나는 서울, 하나는 외국. 바빠요, 다들. 우리는 사별의 아픔을 공유했어요. 그가 아내를 3년 전에, 내가 남편을 2년 전에 보냈다는 사실. 자식들이 각자 바쁘다는 사실. 혼자 사는 게 어렵다는 사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외롭죠? 내가 말했어요. 외롭죠? 김도균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요. 2년 동안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버스에서 손잡았을 때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게. 지은 씨 손이.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오랜만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2년 만에 뭔가를 제대로 맛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김도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지은 씨,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내도 될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웃는 얼굴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어요. 2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인 계곡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자유시간, 일시간.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도균의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계곡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오랜만에 이런 곳 와봐요. 저도요, 남편이랑 자주 다녔었는데. 제가 말을 흐렸어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남편이 단풍을 좋아했어요. 가을만 되면 꼭 어디든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내도 그랬어요. 단풍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는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지은 씨, 네.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산책로를 계속 걸었어요. 돌다리가 나왔어요. 계곡을 건너는 징검다리.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건너볼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 균형 감각 안 좋은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우리는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그가 내 손을 꽉 잡고 먼저 건넜어요. 그리고 나를 조심스럽게 이끌었어요. 한 발 한 발. 물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돌다리를 건너고 나서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잡고 걸었어요. 산책로 끝 전망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계곡이 내려다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예쁘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그도 나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게 짧고 조심스럽게 2년 만에 처음 하는 키스였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스가 끝났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나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2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노을을 보면서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버스로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보더니 엄지를 들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갔고 버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는 펜션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숙소 안내해 드릴게요. 펜션? 숙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일치기인 줄 알았는데 미숙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미안 하고 입모양을 했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떨렸어요. 펜션에 도착했어요. 예쁜 펜션이었습니다. 3층 건물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자, 방 배정하겠습니다. 제비뽑기 짝꿍끼리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 김도균과 나 같은 방. 심장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웃었고 어떤 사람은 당황했어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김도균이 나를 봤어요. 나도 그를 봤어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괜찮으세요? 그의 배려에 나는 고마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307호실 열쇠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307호실 문 앞에 섰어요. 김도균이 열쇠를 꺼냈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블 침대 하나, 작은 소파 하나, 욕실, 작은 테이블, 깔끔했어요. 창문 밖으로 숲이 보였어요. 김도균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편하게 쉬세요. 아니에요. 내가 말했어요. 도균 씨,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짐을 풀었어요. 나는 작은 가방에서 세면도구를 꺼냈어요. 그도 그렇게 했어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밥. 집밥 같았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2년 만에 음식 맛을 느꼈어요. 된장찌개가 짭짤하고 구수했습니다. 불고기가 달콤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저도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일상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일어났어요. 식사 후 다시 307호실 문 앞에 섰어요. 김도균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제가 먼저 씻을게요. 내가 말했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나? 괜찮은 건가?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뺨에 홍조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김도균이 나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저도 씻을게요. 그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손을 꽉 쥐었어요.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그가 씻고 나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팔뚝에 근육이 보였어요. 그는 소파로 갔어요. 담요를 꺼내서 깔았습니다. 도균 씨, 내가 처음 이름을 불렀어요. 네, 지은 씨. 옆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잠깐만. 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두려워요. 많이. 근데 오늘 도균 씨 손을 잡았을 때요.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괜찮다고 살아있으라고 행복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도균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다시 행복해도 된다고. 근데 지은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살아있어도 되는구나. 다시 사랑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 씨, 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절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잡은 채로 이불을 덮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둘은 빠르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있었던 연인들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 격정적으로 부딪히는 소리, 낮은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부끄럽지 않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새벽녘 잠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내 어깨를 감쌌어요. 나는 그의 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어요. 지은 씨, 고마워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2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도균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그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도균은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잘 잤어요. 도균 씨는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식사,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우리는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어요.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도 꺼냈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어요. 이름을 저장했어요. 김도균, 이지은, 연락할게요. 그가 말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졌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그도 뒤돌아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똑같은 집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덜 외로웠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인천 송도 해변에서 다시 만나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김도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나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지은 씨, 도균 씨,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예뻤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호수를 봤어요. 물이 반짝였어요. 김도균이 불쑥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어요. 나는 놀랐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도균 씨, 네. 이거 꿈 같아요. 저도요. 근데 진짜예요. 우리,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저랑. 나는 그의 눈을 보았어요. 네, 도균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전화했어요. 저녁마다 전화가 왔어요. 30분, 1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 일과 먹은 음식, 사소한 일들, 모든 게 소중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센트럴파크, 월미도, 차이나타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탈진으로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열이 펄펄 끓었어요. 핸드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이 끊기자 불안해진 도균이 회사를 조퇴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벨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벨을 또 눌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지은 씨, 지은 씨. 그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김도균이 함께 탔습니다.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버텨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나를 데리고 갔어요. 김도균은 복도에 남았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걸어다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원인 불명의 탈진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며칠 입원해서 수액 맞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김도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곧장 병실로 달려왔어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도균 씨, 내 목소리는 약했어요. 왜? 여기. 제가 찾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119 불렀어요.
김도균이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의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 씨,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한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지은 씨를 잃을 뻔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건데,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한 건데, 그는 울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같이 살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게. 매일 아침 지은 씨 얼굴 보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싶어요.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같이 늙고 싶어요. 나는 울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빠르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 하루를 같이 보내고 싶어요. 지은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균 씨 없으면 다시 숨만 쉬고 살 것 같아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입술에 키스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어요. 김도균이 데리러 왔어요. 짐을 들어주고 차로 데려다 줬어요. 퇴원하는 날 차 안에서 김도균이 물었어요. 지은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왜요? 혼인신고 하러 가요. 구청? 지금요? 네. 지금요. 늦출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어차피 할 거잖아요. 나는 웃었어요. 네. 가요. 그날 오후 우리는 구청에 갔어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혼인신고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주소를 적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 창구에 냈어요.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김도균이 갑자기 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공공장소였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는 내 머리에 입을 맞추고 짧게 내 입술에 키스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은 씨. 우리의 인생. 네. 우리의 시작. 우리는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넓지 않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주방.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았어요. 짐을 옮겼어요. 저녁에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실에 앉아 배달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맥주도 마셨어요. 우리 집이네요. 내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에요. 그가 웃었어요. 첫날 밤 우리는 새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새 이불을 덮었어요. 새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김도균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2년 동안 외로웠던 내 심장이 이제 편안한 그의 심장 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만들었어요. 텃밭을 만들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어요. 지은 씨,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벌써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도균 씨는요? 저도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버스 안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도 나를 봤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첫눈. 눈이다. 우리는 창가로 갔어요. 손을 잡고 눈을 봤어요. 하얗게 내리는 눈. 거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나는 생각했어요. 1년 반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52살에도 늦지 않았다고.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버스에 올라타라고, 손을 잡아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던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11번이라는 숫자, 김도균이라는 이름, 따뜻한 손.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필요한 건 용기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52살에 다시 사랑했고, 53살에 결혼했고, 지금 행복합니다. 김도균이 내 손을 잡았어요. 뭘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지은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게, 아름답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손잡고 산책하고, 함께 늙어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